도쿄전력이 새로 개발한 22m 길이의 로봇 팔입니다. 파이프 끝에 부착한 손톱 형태의 장치를 이용해 핵연료 잔해를 꺼낼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이 장비를 활용해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이 시도됐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3년 만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시험 채취를 위한 반출 장비 설치 도중 실수가 발생해 작업 자체가 중단된 겁니다. 도쿄전력은 언제 재개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詳細の方確認した上で今後の対応を検討してまいります。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핵연료 잔해 880톤가량이 남아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번 시험 채취에서 3g 정도의 소량을 꺼내 성분 등을 정밀 분석한 뒤 본격 반출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핵연료 잔해 반출은 당초 2021년에 시작하려 했지만 장비 문제 등으로 3차례나 연기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핵연료 잔해가 원자로 시설 안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나 빗물과 접촉해 오염수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목표지만 핵연료 반출이 늦어지면 이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해양 방류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원자로 경납 용기에 로봇팔이 들어갑니다. 내부를 보니 돌덩이 같은 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녹아버린 핵연료 잔해 덩어리입니다. 방사선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로봇팔을 이용해 이 잔해물을 꺼내야 하는데 배관 내부가 퇴적물로 막혀 아예 로봇팔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我々が納得しないままにアームを PCV の中に入れるってことは絶対できないと思って、まずは安全を最優先に考え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핵연료 잔해 반출을 계획했지만 작업은 2차례 연기됐고 3년 만에 제거에 나섰지만 실패한 겁니다. 반출구를 넓힐 경우 원자로 자체가 붕괴할 수 있어 선뜻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방사능 오염을 막기 위해선 원자로를 폐쇄, 즉 폐로해야 하는데 첫걸음인 핵연료 반출 시험부터 막혀 있는 겁니다. 잔해물 제거가 늦어지면서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 폐쇄하겠다는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에는 총 880톤의 핵연료 잔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쿄전력은 로봇팔의 안전성과 정밀도를 개선한 뒤 오는 10월부터 잔해물 제거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잔해물 제거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한 가운데 도쿄전력은 오는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시 바다로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오늘 낮 1시 3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약 12년 반, 스가 전 총리가 지난 2021년 4월 해양 방류를 정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24時間連続で放出する予定でございます。機器の故障あるいは何かトラブルがございましたら一旦立ち止まるという姿勢のもと 도쿄전력은 희석 설비를 거친 오염수 1톤과 바닷물 1200톤을 섞은 물 1리터의 삼중수소 수치가 43에서 63베크렐로 측정됐다며 기준치 1500베크렐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기상과 해상 조건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 460톤을 700배로 희석해 17일에 걸쳐 모두 7,800톤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방류는 30년에서 40년 정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아침 원전 주변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성 농도를 검사하고 27일 오전 중에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류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삼중수소 농도 등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가 있는 박상진 특파원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리포트에서 1차 방류 계획은 들어봤는데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후쿠시마 우케도 항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취재진이 접근할 수 있는 원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인데요.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방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쿄전력은 오늘부터 하루에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1차로 17일 동안 7,800톤을 바다에 보내고 내년 3월까지 모두 31,200톤을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가 134만 톤인데 내년 3월까지 2.3% 분량을 방류하는 겁니다. 1차로 17일, 내년 3월까지 전체의 2.3%.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방류하는 이유는 저장 탱크별로 오염수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쿄전력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를 시기와 농도 등에 따라 구분해 저장했습니다. 1000여 개의 탱크를 10개씩 100여 개의 군집으로 나눠놓고 매년 처리할 양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방류하면 30년에서 4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40년 동안 그러니까 오염수를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맞는 겁니까? 일본 정부는 사고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서 오염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사고 원전 안에 핵연료 잔해가 남아 있는데 이걸 꺼내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원전 부지는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기술로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일본 언론들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빗물이나 지하수 등으로 매일 90톤 정도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방류 시기가 최소 30년이라고 내세우고는 있지만 정확한 종료 시점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전해드렸습니다.